다음엔 좋은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신문 읽는 사람이 많았지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언론기능재단에서 실시한 2019년 언론 수용자 조사 결과 신문 구독률이 6.4%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에는 59.8%, 2010년 29%, 2015년 14.3%, 그리고 지난해는 6.4%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도 엉망입니다. 유명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2020년 10월 9일자판의 한국 사회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유튜브가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2위로 나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요,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무응답자가 45%나 됐다는 겁니다. 신문 매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왜 묻느냐는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신문에 올라온 기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쓴 많은 기사 중에서 선발된 기사죠. 그래서 기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둘째, 기자, 편집국장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의논하고 보기 좋게 편집하고 해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셋째, 다양한 사회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신문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한눈에 펼쳐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 설문조사 결과는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무렇게나 마구 떠들어대는 유튜브를 신뢰한다는 거, 답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은 뉴스 자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신문 기사를 모은 것입니다. 하여튼 신문을 안 읽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대에 기사 쓰는 사람은 좋은 기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가?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좋은 신문은 심층 분석 기사를 써야 합니다. 하루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은 어차피 속보 경쟁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간 신문은 속보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내포 신도시로 혁신도시가 결정됐다는 뉴스를 쓸 경우
주간신문 독자들은 한 주일 뒤에 읽기 때문에 구문이 됩니다. 주민들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다 읽고 난 뒤에 나오는 그 기사를 읽지 않습니다. 혁신도시가 무엇인지, 혁신도시가 무조건 좋은 것인지, 문제는 없나, 성공적인 기관 유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다방면에서 심층 분석해야 좋은 기사입니다. 또 하나 저는 관점이 있는 기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지역신문에 그 마을 경로당 준공식 기사를 많이 썼어요. 요즘은 그 마을 경로당이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기자들이 그 써온 준공식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마을 이장이 말했다. 군수는 뭐라고 축사를 했다. 이런 기자들이 이제 기사대에 들어와요. 초등학교 체육대에도 그런 기사가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장이나 군수가 참가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 건 당연한데 그게 기사감이냐? 만약에 참가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도 안 했다면 인사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기사다. 경로당을 짓는데 필요한 땅을 누가 왜 몇 톤이나 회사해서 가능했나 이런 걸 찾아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쌀 수입 반대와 쌀 생산비 보장을 주장하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 쏜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 사회적 소용돌이가 오래 계속되면서 얼마 후 백남기 씨는 사망했고 물대포를 쓴 경찰은 홍성경찰서 모 경장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민중궐기대회는 전국의 6개 농민단체에서 공동으로 오래전부터 그 전국의 포스타 SNS를 통해서 참가를 독려하고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이틀 후인 11월 16일 홍성 농민들은 홍성읍 복개주차장에서 홍성군 농민의 날 풍년잔치 행사를 벌였습니다.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한 사전 공연상과 기념식, 수많은 천막 부스에서 각종 음식을 나눈 잔치였습니다. 군수, 국회의원, 기관단체장들이 단상에 쫙 올라가 앉아서 차례로 마이크 앞에 나와서 서로 칭찬하는 기념식을 보면서 객석에 앉아있는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금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전국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풍년잔치나 벌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국의 성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홍성 농민들이 한가한 잔치나 벌이고 있다고 기사를 쓰고 싶으나 몇 해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는 날 홍성 농민 후계자들이 체육대회를 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는 칼럼을 썼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단계에 갔던 그런 불편한 기억이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홍성군 농민의 날 기념식은 남녀 두 사람이 나와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끝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읽는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의문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날 제가 쓴 기사 제목은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전문 허용하라.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이 쌀 전면 개방이라는 제목 아래 6개 항의 요구사항을 모두 게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참석 여부, 화려한 축사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객관적인 기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 주된 내용은 풍년잔치였으니까요. 그러나 기자는 농사에서 풍년은 하늘이 결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정부가 수입을 많이 해서 값이 폭락하면 생산 농민은 실제 흉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의사를 표시하는데 홍성에서는 풍년잔치나 벌이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사로 표시한 것입니다. 글 한 줄 속에도 쓰는 사람의 가치와 의식,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층 분석 기사, 관점이 있는 기사는 시민 기자가 써야 합니다. 정규 기자는요, 많은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또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시민 기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